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주십사 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기문 총장께서 오신다는 것은 여당으로서는 환영할 일이고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다, 그렇게 봅니다. 김기문 총장이 구세주가 되느냐, 너무 또 치켜 올린다면은 정치사에 부러운 점이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검증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남북 화해에 집중하겠다. 지금 핵 미사일 이렇게 실험하고 있는데 정무적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분 아닌가. 자, 구장차장께 네. 반기문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동안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체제에서 저런 장면 아침에 마이크 잡고 회의하는 거 별로 못 봤는데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이정현 대표 취임 이후에 그 아침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당내에서 이견이 노출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이 이제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서 비공개로 했는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네. 공개 전환한 이유가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미국 방문한 이후에 반기문 총장을 만나고 반기문 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 결심을 굳힌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상당히 좀 반기는 이런 환영하는 입장을 여러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국민들에게 좀 선보이고 싶지 않았나 하는 관측이 듭니다. 네, 여기도 단층선, 지진만, 땅속만 단층선이 있는 게 아니죠. 친박과 비박 사이에 큰 단층선이 있는데 차태경 또 강석호 이런 분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정치 참여, 대선 참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과 비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 이제 지난 총선을 잠깐 반출을 해보시면 공천 과정에는 친박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총선 결과로 보면 새누리당이 패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기형적으로 새누리당은 총선 결과를 받아안은 겁니다. 당내에서는 친박이 여전히 그 우세를 점하고 있는데 국민 여론으로 봐서는 친박이 약간 이 심판을 받은 거거든요. 그 가운데 그 국민과 당심의 괴리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이 반기문 총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정리해 주신 대로 새누리당 내 친박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좀 옹호하고 있고 비박은 그 비판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 김부겸 의원이 오늘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자리를 깔아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역시 국회에서 나온 건데 소개합니다. 대북 특사 파견할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좋아한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그 역할을 요청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유력한 대선 주자는 사실은 이 국면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북 대화의 재개가 더 중요합니다. 저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김부겸 의원의 그 진심이 절반 이상이라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뭐 무슨 복선을 깔았다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은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북핵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의 최적임자가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설 수 없다라면 유엔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 총장을 통해서라도 우회적으로라도 남북 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약간의 진정성을 담긴 제안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반기문 선생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있다면 특사를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서 보내도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타이틀이 유엔 사무총장이잖아요. 네. 유엔 사람들은 자기네 여권을 별도로 갖고 다닙니다. 지금 네. 아는 분도 유엔 근무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닐 때 보면 유엔 여권으로 다니거든요. 네. 그런 분한테 대한민국 대통령이 신임장을 줘서 특사를 맡긴다는 건 난센스입니다. 네. 저런 경우에는 저분이 북한에 가는 길이 있을 때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김부겸 의원께서 정치학하신 분인데 저런 얘기하는 거는 조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북 문제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지금 아마 회담은 북한이 제의할 겁니다. 네. 압도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은 우리가 특사 보낼 것 없이 지들이 먼저 대화하자고 나올 거고요. 그때가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보낸다면은 대한민국이 굴복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역시 뉴스에 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은 추석 연휴 때 어느 대선 후보도 뉴스의 중심에 선 적이 없거든요. 이제 귀향 활동하는 건데 오히려 여야의 원내대표단과 국회의장이 가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한국 정치 중심에 딱 올려놨단 말이죠. 패착입니까?
아니면 기획인가요? 아니 뭐 패착이라기보다요. 네. 그 추석 밥상에 올릴 마땅한 그 제수 용품이 없었는데 네. 국내에서는 찾기가 힘드니까 네. 외국에서 좀 찾아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도 반기문 총장의 그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국내 유력 그 주자들보다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반 총장의 의중을 네. 사실 여야 3당 그 원내대표들이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네.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여든 야든 상관없이 과연 반 총장이 나올 것인가 이거에 네. 대해서 회의적인 국민들이 여든 야든 올 것은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약간 불확실한 것을 좀 클리어하게 해준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 5월, 올 5월 달에 이제 한국을 방문했던 유엔 사무총장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만 추석이 아직 변곡점이 되는 것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의 대선 참여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여기 좀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정훈 위원은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합니다.